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경찰 면접관 이노겸입니다. 제가 금년도 한 4월, 5월, 6월 달에 경찰 관련 면접 영상을 쭉 올렸었는데 유튜브에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134개쯤 되네요. 134개 영상 올리고 한 3, 4개월 정도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경비조사 강의도 유튜브 올리고 기타 대학 강의도 하고 또 다른 사설 탐정 관련 어떤 강의도 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좀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새로 올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하는 어떤 경찰 실무 면접 관련 자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경찰 면접 특강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개인별 스터디 첨삭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찰 실무에 관련된 어떤 면접 영상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경찰 조직의 청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경찰 편제가 최근에 바뀌었죠.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편제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청문감사실, 공보 담당관실 외에도 3개의 부로, 크게 보면 3개 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안전부, 두 번째는 수사부, 세 번째는 자치경찰부입니다. 이거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조직을 기준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으로 불리지만 기타 청들은 대부분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크게 보면 3부에다가 이제 일종의 참모조직, 보호자기관으로서의 어떤 공보담당관실하고 청문감사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실무면접도 제가 올릴 때는 이 편제 순으로 청문감사실, 공보담당관실, 공공안전,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소관 업무인 수사업무, 수사부 업무,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시사상식 이슈, 그 다음에 상황 설정형 질문 순으로 대충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틈틈이 시간 내서 한번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한 2, 30분 걸릴 것 같은데 한 개 만드는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적어도 한 7, 8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생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보는 거는 30분이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힘이 좀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실 바랍니다. 자, 이 청렴성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경찰 조직의 청렴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경찰 조직은 청렴하다고 보는가? 청렴성은 어떻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또는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 주제를 공부하시게 되면 대체로 상당 부분 청렴에 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포괄적으로 제가 어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청렴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맑을 청자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할 염자입니다.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관리 중에 청렴결백한 관리가 있었죠. 황희정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크다란 어떤 금전이라든가 향 같은 욕심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아주 금전적인 부분에서 깨끗한 사람, 청렴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맑을 수밖에 없어요. 청렴결백한 관리, 이 청렴은 청렴결백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부패한 관리죠. 부패한 관리. 부패한 개념하고 청렴하고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은 주로 금품과 향응의 관계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 어떤 공무원, 그런 정신, 이걸 청렴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헌장을 보면은 5대 항목이 있어요. 세부 항목에. 그래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이 5가지 5대 항목인데 이 5대 항목은 경찰관이 반드시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어떤 행동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청렴과 가장 가까운 어떤 경찰 헌장의 항목은 깨끗한 경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과 부패, 비리, 금품과 향응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청렴결백한 정신을 가진 경찰, 이런 경찰로 여러분이 청렴한 경찰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청렴성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지수는 사실은 경찰 조직의 청렴도는 청렴성은 낮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수치, 지수, 평가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경찰 조직의 청렴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빨간 줄을 글씨를 쳐놨죠. 자, 너무 낮다고 평가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해놨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적 지수가 낮으면 청렴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경찰 조직에 몸을 담아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저는 경찰에 25년 몸을 담아 생활했죠. 그래서 경찰 조직에 몸을 담아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 너무 낮다고 평가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압박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경찰을 부패한 조직으로 보느냐? 그 근거를 대봐라. 청렴성이 낮다고 답을 했을 때입니다. 구체의 근거를 대봐라. 깝깝해지죠. 경찰과 검찰 중에서 어느 조직이 더 부패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주로 경찰은 검찰, 국세청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검찰보다 경찰이 더 부패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검찰이 더 부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답변을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검찰이 더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과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법원하고 비교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법원은 암암리에 정관예우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뭐 이런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해주면서 합법을 가장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워낙 암암리에 이루어지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법원하고 비교하면 경찰은 부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이 정관예우 없으신 같아도 아주 살아있습니다. 암암리에 살아있어요. 검찰도 많이 깨끗해졌지만 제가 볼 때는 경찰보다 검찰이 훨씬 더 부패 숫자는 적지만, 부패한 검찰, 검사나 수사관의 숫자는 적지만 그 규모는 제가 볼 때 훨씬 큽니다. 법원은 더 커요. 이 변호사하고 판사들하고 같이 골프 치고 술 먹고 밥 먹고 암암리에 찾아가서 부탁하고 고시 동기들 통해서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가진 방법으로 어떤 형을 가볍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겪은 적이 있어요. 칠성파 두목이라고 이강한 사건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 친구는 약 2억 정도의 공갈 사건을 했는데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영장이 안 나오더라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실질심사를 10시에 해야 되는데 오후 2시로 갑자기 바뀌더라고. 9시 반에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판사가 이강한인데 질문하는 자체를 들어보니까 봐주려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날 밤 1시쯤이 돼서 영장 기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보내줬습니다. 공갈 혐의가 거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칠성파두목 이강한이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손을 썼다고. 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최근에 나온 고리 법조인한테. 그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이거는 공공 어떤 그 매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모 법원장 출신한테 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가락 5개를 펴서 보여줬습니다. 이 5개가 돈이 얼마나 뜻이죠? 그 돈이 500만 원 아닐 것이고 최소한 5천만 원이거나 5억 원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손가락 5개를 펴서 이걸 누구 손에 쥐어서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강한이는 구속을 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알게 모르게 합법을 가장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검찰하고 법원하고 비교해보기도 하고. 또 너는 경찰이 그런 청년성을 강조하게 되면 청년이 낮다고 강조하면 그럼 너는 왜 그 청년성이 낮은 부패한 경찰 조직이 왜 후지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성이 낮다고 평가하게 되면 답변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면접은 답변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옳고 그른 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답을 잘 해놓고 감점이 되는 수도 있고 압박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국가기관, 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종 공사공단 같은 공공기관을 전부 총망라해서 청렴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거는, 도표에 있는 것은 국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중요한 것만 꼽은 거예요. 청렴도 조사를 해봤더니 등급이 1등부터 5등까지 나눠집니다. 등급이 숫자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거예요. 종합 청렴도가 있고 외부 청렴도가 있고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한 점수가 종합 청렴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등급은 통계청, 제일 청렴도가 높습니다. 2등급은 검찰청, 법무청, 3등급은 해경청, 관세청, 자, 경찰청은 국세청과 더불어 4등급이 있습니다. 종합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얘기죠. 외부 청렴도를 살펴보니까 외부 청렴도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외부인들이 느끼는 청렴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역시 경찰청, 국세청은 4등급으로 일반인이 볼 때는 경찰이나 국세청은 청렴도가 낮다고 보는 거죠. 부패를 경험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을 해서 특혜를 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외부 청렴도는 그런 거예요. 부패 경험 지수, 부패 인식 지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검찰청 한 단계 높은 3등급입니다. 외적으로는 검찰청이 경찰청보다 약간 더 좋게 평가한다는 뜻이죠. 내부 청렴도는 경찰 조직 구성은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조직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걸 스스로 평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놀랍게도 내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청도 내부 청렴도가 높아요. 국세청은 우리보다, 경찰보다 조금 낮아요. 3등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하면 종합청렴도에서 경찰은 4등급으로 매우 낮은데 외부 청렴도는 역시 똑같이 4등급으로 낮은데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자, 여러분 4등급, 2등급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면접을 볼 때 가끔은 때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말의 영향력 또는 신빙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너무 많은 수치를 언급하면 복잡해지지만 적당한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렴도 지수가 왜 이런가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부 청렴도는 높은데 외부 청렴도는 낮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 청렴도의 구성 요소가 경찰에게 대체로 불리하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구성 요소가 뭔가? 자, 외부 청렴도는 3가지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3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이 두 개를 합친 점수에다가 부패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마이너스한 거예요. 감점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수가 높고 이 점수가 높으면, 감점적인 점수가 높으면 결국에는 외부 청렴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부패 경험은 어떤 뇌물이나 향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죠. 경찰관으로부터. 그게 부패 경험이에요. 부패 인식은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했는가, 이 부분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나 없었나, 또 부정한 청탁에 따른 특혜의 제공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부패 인식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많이 경험하고 부패 인식도가 높을수록 외부 청렴도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이 건수가 많을수록 감점이 커져요. 이거는 예를 들면 금품 향응을 받은 경찰관 숫자가 많다. 그러면 이 감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많이 받았더라도 부패 경험과 인식 점수를 적게 받았더라도 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점수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성요소인데 왜 이 구성요소가 경찰에게 불리한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경찰은 대체로 전국 경찰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모든 공무원 중에서 교원들을 제외하는 가장 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조직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문화재청 같은 건 몇 명 더 안 하죠. 뭐 기상청, 환경청 몇 명 더 안 해요. 환경부 이런데. 그런데 사건의 처리 건수는 1년에 수십만 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찰관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 중에는 부패를 경험하거나, 그죠? 부패를 요구받거나, 업무 처리의 투명성, 공정성이 의심받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현직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누가 고소를 했어요. A가 B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고소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또 전화를 해서 이 사건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 좀 잘 처리되도록 좀 부탁해 주십시오. 또는 피고소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 사건 억울하게 고소하겠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해 주십시오.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이런 부탁이 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직 경찰관 또는 퇴직 경찰관 중에서 경찰하러 가깝거나 가까운 일반인 또는 퇴직한 경찰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부탁한다고 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탁하려면 좀 유리하게 해결하겠지. 이게 부패 인식이야. 부패 인식 점수. 그러니까 경찰관도 많고 사건도 많이 처리하는데 이런 부탁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부패 인식 점수도 낮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부패 사건이 발생한 현황은 2020년도에 26명의 경찰관이 금품의 향응을 수수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전체 모든 공무원이 다 받은 숫자가 139명이 금품 향응을 받았는데 그 중에 26명이 되니까 한 20%쯤 되죠? 모든 공무원 중에서 20%가 경찰관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패 경험, 부패 인식 진술은 낮고 부패 사건이 발생해서 감점은 많고 하니까 당연히 외부 책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안고 있어요. 정리하면 경찰관 숫자가 많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죠? 부패를 인식 경험했거나 또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찰 사무처리는 공정한 사무처리는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건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금품 향응 사건이. 그래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외부 청렴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뻔하잖아요. 내부 청렴도가 높잖아요. 그럼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2022년도에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부, 외부를 합친 종합 청렴도에서 1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최근 2020년도에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어요. 시민청문관은 뭐냐면 시민이 청문관에 대해서 조직의 비리나 부패를 감사하거나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문감사관이 지금은 경감 또는 경정이 하고 있는데 본청 같으면 총경이 하고 있죠. 이거를 시민이 한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청문관이 된 거죠. 그래서 직접 감사, 경찰 업무에 대해서 공개한지 안 한지, 그죠? 감사하거나 직원의 비리 부패에 대해서 감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받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니까 또 신고한 사람을 직접 상담해 주거나 경찰관이 상담하는 거 민간인이 상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를 접수해서 신고자를 보호해 주거나 또 내부의 비리를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청문관이죠. 사실 청문관이 현재는 경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직이 내부 고발을 한다 해도 그 과연 제보자가 신원이 정확히 보장된다, 보호된다 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를 약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관을 지금 외부 개방형으로 하는 어떤 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청문관을. 우리 법무부도 지금 보면은 감찰관, 법무부 감찰관을 판사 출신 일반인이 하고 있죠. 뭐 그런 제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청문관을 경찰에 하지 말고 민간한테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청렴도가 좀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시도경찰청별로 청렴정책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청렴정책협의체는 이거는 민관, 일반 시민하고 내부 경찰관들하고 같이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협의체입니다. 민간 합동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출범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을 주로 점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인과 사적 접촉을 통제한다. 민원인과 사적 접촉을 통제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는 걸 원칙을 하고 불가피해 있을 때는 사후에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해라. 그러니까 일반인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일본 경찰은 말이죠. 일반인하고 밖에서 식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만나면 가까우면 뭔가 청탁이나 부탁을 합니다. 그럼 경찰관은 밖에 나가서 민간인을 만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그런 뜻이죠.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할 때는 신고해라. 물론 이럴 때는 여러분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신고하고 가라. 두 번째는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하고도 사적 접촉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라. 종전에 요 5년이 3년이 있어요. 이거 5년 늘었습니다. 경찰관 중에도 고위 출신이 있어서 변호사가 있죠.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만나면 경찰에 대한 로비 창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난 변호사가 만날 때는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 상환의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마라. 문의 금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소고발이 되면 또는 피고소인 피고발이 되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문의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또 경찰은 현직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왜 집안에 다 사촌 형제부터 오빠부터 누나 여동생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좀 알아봐줘. 청탁도 아니야. 알아봐줘. 이 정도입니다. 문의입니다. 근데 문의를 했을 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문의를 느낄 수도 있지만 약간 청탁이나 압박이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원 상황에서 전날 사건을 묻지 마라. 그 다음에 수사부서나 단속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적격 심사를 강화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사부서나 단속부서가 항상 금품향 비리에 연루될 수 있죠. 수사에서 예를 들면 불법을 수사한다. 수사당한 어떤 주체, 수사당한 어떤 수사의 객체,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겠죠. 이런저런 라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단속부서는 직원들은 항상 비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를 들면 급여가 압류된 게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재산을 얼마나 되는지 항상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출근할 때는 아반떼 타고 가고 집에 가서는 벤츠 타고 다닙니다. 그럼 문제 있는 거죠. 한 달에 카드를 500만 원, 1000만 원 쓰지킨다. 그런 공무원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서에 근무시키면 안 되겠죠. 조사에 대해서. 정말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서 안 되겠죠. 공무원회가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저도 돈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돼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참 교통부서 써봤으면 돈 많이 번다는 그런 말 했지만 지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의 소지는 존재한다는 거죠. 최근에 버닝썬 사건 같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의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직원들, 여천개 직원들, 그 다음 지구대팔소 직원들 전부 다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적격심사를 강화해서 문제인 사람들은 비민원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 내부 비리 신고를 강화해야 되겠죠. 사실 내부 여부를 고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부 고발하면 이것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사항이 내부 고발입니다. 내부 고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상은 쉽지만 실제로 어려워요. 동료의 비리를 신고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 신고한 것이 내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된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보장하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랑한 일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새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비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승진에 대해서 파격적인 특혜를 줘야만 내부 비리가 좀 더 내부 비리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거죠. 청년정책협의회에서, 협의체에서. 그렇다면 청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적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를 여러분이 답변을 정해야 됩니다. 청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시민청문관제도, 그 다음에 초록색 글씨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여러분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답을 하면 면접관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KG에서 이런 걸 많이 봐왔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면 청년성이 향상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찰의 청렴성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청렴성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답변의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청렴도는 객관적 지수는 낮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준은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청렴도 측정 기준이 경찰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불리한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부패한 공무원,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하는 부패 경험 빈도와 지수입니다. 일 처리에 있어서 얼마나 부정청탁이나 특혜의 제공이 증가하는 부패인식 지수 또는 부패인식 빈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12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품형을 주거나 요구받는 부패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또 경찰 업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청탁하거나 미리 문의하는 경우, 알아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부패 인식 지수도 역시 높기 마련입니다. 또 가끔씩 터지는 번인사 사건과 같은 대형 비리를 보면서 경찰을 부패한 조직으로 여기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3의 요인이죠. 청렴도가 낮은 제3의 요인. 언론의 어떤 보도, 대형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외부 청렴도는 높게 나오기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반면에 경찰 구성원들은 작은 캔커피 한 개도 받으려 하지 않을 만큼 청렴하게 바뀌었다고 들었기에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지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로 본 외부 청렴도는 낮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이 답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경찰을 퇴직한 10년 됐지만 10년 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경찰 조직을 보면 굉장히 검찰, 국세청,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나 맑아져서 금품 향받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정장이 잘 됐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는 역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외부 청렴도는 낮게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패 경험 빈도, 부패인지 지수, 대형 사건이 언론에 터진 거, 그 다음에 옛날부터 경찰관들한테 예를 들면 교통단속 경찰한테 돈을 많이 주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 전에 그런 것들도 오히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관은 아무리 공장해도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게만 나오면 돈을 받았을 것이다. 또는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경찰의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경찰 청렴도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게 되면 객관적 지수와 관계없이 너무 지나치게 부패한 조직으로, 청렴도가 낮은 조직으로 평가, 발언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 답을 하는 게 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청렴도 강의 첫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